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롯데 관광개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기준 이 사상 최고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액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증가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리스크적인 요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부터도 저희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와 함께 이 차트적인 대응 전략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62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870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영업 손익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나 아니면 감가상각 반영 전 영업 손익 같은 경우에도 29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135%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 카지노 부분의 가파른 성장세가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주 드림타워의 복합 리조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 같은 경우에 이 올해 들어서 3개월 연속 이렇게 200억 원대의 실적을 좀 올리면서 1분기에 처음으로 7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 사업 분야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의 쇼크를 끝내고 이제 올해 1분기 179억 원대의 매출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4%나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에서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의 부담과 더불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환차손 등 영업활동 외에 이런 금융 비용은 약간 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큰 폭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서는 1분기 38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7천억 원대의 사상 최고 수준의 담보대출을 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롯데관광개발이 작년에 이렇게 7,8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리파이낸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11월 30일자로 만기가 돌아온 7,430억 원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기존의 대유단을 중심으로 대출을 연장하는 한편 이렇게 370억 원의 운용 자금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4% 5%였던 금리는 담보수준에 따라서 현 시장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만기는 좀 1년으로 줄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광개발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재 금리가 내년부터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리파이낸싱을 이렇게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의 금리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분기별 이자가 76억 원에서 129억 원대로 급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환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445억 원대까지 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3억 원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드림타워의 카지노의 대규모 흑자에 따른 법인세 비용도 증가를 하면서 51억 원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흑자 전환 기조에서 이제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춰서 좀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좀 리파이낸싱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주도라는 특성이 있겠죠. 2분기부터는요, 제주의 해외 직항 노선이 대폭 확대되면서 카지노와 호텔의 수익이 더욱 증가되는 것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리파이낸싱 성공으로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 단기 순위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조정을 돌파하기 위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2분기부터 제주 해외 직항 노선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받으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쌓여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앞서 지지 저항을 받았고 장기동 평균선 이렇게 241선과 얽혀져 있는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근대의 돌파가 좀 중요한 게 매물대도 함께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기관이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이렇게 매수로 전환되는 것들은 저희가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상승 시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세는 아직 남아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적인 변수에 조금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실적의 부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장기 이평선 6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롯데 관광개발의 차트를 이렇게 월봉으로 본다고 하시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죠. 따라서 이 라인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라인대를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